미국이 참 항상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하는 게 어디가 되게 독점을 하면은 그거를 또 견제해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번에 이제 그 구글의 크롬 그거를 뭐 분사 해야 된다 또는 뭐 분사 이슈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, 뭐 어제 나온 뉴스로는 사실 그거를 뭐 오픈 AI가 또 가져간다 뭐 이런 기사도 좀 있었거든요. 어쨌든 그 이슈로 한 4.56%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일단은 뭐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좀 마감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들 좀 들어가서 보면은 뭐 비트코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99,000달러 이제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.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어제도 뭐 소식 전해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도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랑 테슬라인데 어제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넘었었다. 그제 이제 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요 게리 겐슬러 살생부 3인에 걸쳐 있는 옐런 누님이라고 뭐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, 그다음에 파월, 그다음에 이제 게리 겐슬러, 요게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제 딱 사임을 시킬 것이다라고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, 그리고 가장 뭐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인데,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게 없나 봅니다. 저기 뭐지? 보장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당선할 때 사임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, 여기는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이런 디지털 화폐, 가상화폐 쪽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자극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이클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디지털 CEO인데요. 비트코인이 급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가 되게 많이 거기 쌓여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해외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, 우리나라는 마진 거래가 안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마진 거래를 하잖아요.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10배도 되고 한 50배, 100배까지도 뭐 레버리지가 들어가니까, 그렇게 레버리지로 이제 들어간 그 레버리지 물량들이 되게 많다. 그래서 조정 가능성을 뭐 경고한 게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CEO가 지분 매각 소식 나오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.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뭐 지금 전체 자산 중에서 가장 단단하게 정말로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인데, 뭐 98,000달러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인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요 CEO 매각 이슈로 한 7% 정도 급락을 했고, 고점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캔들 흐름이긴 하죠. 여기서 한번 음봉 세게 맞고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딱 음봉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. 그 다음에 MSTR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.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저기 그 한 540불까지 갔다가 어제 400불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터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아니 저거 보면서는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. 우리 가족분들이 저거 많이 투자하고 있나? 아니요, 우리 어제 아침 방송에 그 얘기했거든. 그렇잖아도. 아니 저거 비트코인 33만 개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시총하고 따져보면은 3배나 비싼데, 아니 그냥 비트코인 3개를 더 사고 말지. 저거 네. 같은 1억 같은 10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억 원어치 사는 게 낫지 저거 사는 거보다 그 3배나 더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지. 네. 근데 이게 약간 밈스탁처럼 움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지금 포지션 공매도 들어가는 기관들이 많은 것 같아 지금. 네, 그런 공매도 것도 치는 그렇고 게. 옵션 거래도 아마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뭐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99,000달러 돌파하고 10만 달러를 한 번에 뚫기보다는 이제 뭐 돌파했다가 뭐 눌리거나 뭐 그런 이제 움직임 나올 때 요것도 이제 변동성이 좀 터질 수 있어서 아마 차익 실현이 어제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밈 주식이 사실은 어떤 상승장의 끝은 밈 주식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이
우리가 그냥 저 차트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 한국에서 저런 일이 생겼다. 어제 알테오젠 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장대 음봉,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음봉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죠?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오는 장대음봉의 거래량은 이제 몰락의 시작이잖아. 네, 뭐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은 거라고 보죠. 네. 그러니까. 근데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처럼 근데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. 맞아. 저도 처음에 미국 주식 할 때, 야 이거 이만큼 올랐어? 여기 저항인데? 그러면서 이제 좀 물량 줄이잖아요. 다음 날 가면은 거기 돌파해서 그냥 급등하고 그게 진짜 이거 뭐 어차피 미국 시장 얘기하는 거긴 한데 유동성의 차이 때문이에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누가 물어볼 때 어떻게 뭐 크게 그냥 한 줄로 요약하냐고 하면 저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개는 시장이다라고. 그러니까 순환매의 극단에 있는 시장, 한쪽이 좋아지는 거를 팔기 위해서 이제 그 올라있는 주식을 무차별하게 때려버리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, 또는 빈집과 찬집을 계속 피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게 이제 새로운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빈집과 찬집이 계속 이제 들락날락하는 흐름인데,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이제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면은,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안 좋은 차트는 맞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부분에 번역되어서 들어온 그 외국의 초창기 그 캔들 관련된 그런 책들, 뭐 스티브 니슨의 캔들 투자 기법이나 뭐 그런 데 나오면은 전형적으로 고점 패턴이기는 해요. 많이 올라오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아직도 있다 정도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WTI인데요. 미국 시장은 그 ICBM 같은 경우도 장중 소화로 다 끝내버리는 흐름입니다. 사실 우리나라가 장중 소화가 거의 안 되고 막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임이 나오고,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들도 이제 뭐 급락을 하고 변동성이 되게 이제 크게 나왔는데, 사실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요 이슈로 한 1.9% 정도 이제 상승을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금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. 사실 어제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 이슈로 우리나라 개장하기 전에는 또 이제 뭐 변동성을 막 보여줬었거든요. 장 초반에도 막 그렇고.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끌어올리는, 장중 소화로 이제 끝내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고,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랑 그 다음에 이제 골드 보면은 금이 설렁설렁 다시 절반 정도 회복을 좀 했습니다. 뭐 어쨌든 트럼프 들어와서 그 돈을 푸는 것 또는 인플레이션을 쉽게 막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공감대 플러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한 2,800불까지에서 한 2,500불까지 진짜 다이렉트로 거의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는데, 여기서 다시 이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아무래도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골드랑 그다음에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데,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그 대체 수요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금을 대체할 수 있다, 뭐 이런 화폐를 대체한다, 뭐 이런 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탄생한 게 비트코인인데, 비트코인이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들, 물량들은 이쪽으로 또 들어오는 움직임이지 않나,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안 빠집니다. 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잘 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리고 이제 달러는 계속 강세입니다. 어제 107 장중에 이제 뭐 움직임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, 우리나라 원달러도 어제 여기에서 다시 1,400원 넘어간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런 움직임들 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